반갑습니다. 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미니진에게 투영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고요. 제 생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비난은 받겠지만 이상한 글을 올리는 분들은 댓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우니까 나도 푸바오 중국 갈 때 울어야 하나, 푸바오 인기 많으니 나도 좋아해야 하나,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우니까 나도 울어야 하나, 포켓몬빵을 사 먹어야 되나, 남들도 사 먹으니 나도 사야 되나, 남들도 인스타 인증하니까 나도 인증해야 되나. 박순혁 작가죠. 배터리 아저씨 2차전지 손해봤다고 물타거나 버텨라 라면서 2023년에 엄청 핫했던 분입니다. 배터리 아저씨, 애초에 생판 모르는 남 말 들으면서 투자하는 게 이해 안 간다. 들어보면 말은 다 좋지, 결국 지들 돈주머니 채우는 일 아닌가.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누군가는 잃게 되겠지. 슬슬 그때가 다가오는 것뿐. 아, 그들이 몰려오려나. 이 그들은 무지성 박순혁이를 빨아주는 팬클럽 혹은 차전지에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8월달, 9월달, 10월, 2차전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안 좋아질 거다. 2023년 너무 많이 올랐다. 그 한 해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2023년 1월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말조차 꺼내도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쌍욕을 들었던 시대죠. 작년만 하더라도. 왜? 아니, 박순혁 작가를 네가 뭔데 디스하냐? 뭔데? 네가 뭔데 2차전지를 가냐? 2차전지를 갈 수밖에 없어. 네가 뭔데? 단지 그냥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만 했을 뿐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하이브 알바냐, 하이브 주주냐 등등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재팬 외치는 친구 일본 여행 제외했더니 오히려 의리 없다고 욕합니다. 불매운동 하는 사람 정상, 불매운동 안 하는 사람 정상, 불매운동 안 한다고 뭐라는 사람 비정상이죠. 노재팬에 맺히면서 유니클로 입지마, 일본 제품 쓰지마 이래놓고 저 친구는 불매운동 하는구나 라고 떼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왜 일본 여행 같이 안 갔어? 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이죠. 미친놈이죠. 너도나도 일본 여행, 6월 일본 여행 계획 노재팬 이전에 90% 육박이랍니다. 2023년 7월달이네요. 지금 일본을 먹여 살리는 게 한국 사람이라죠. 대한민국의 금중심리는 일종의 쏠림 현상 혹은 편승효과, 즉 남들이 다들 하니까 자신도 그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어떤 집단에 속하면 나도 우월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미니진이에 투영돼갖고 나도 미니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쌍해, 저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라고 투영하면서 마치 내 자신이 미니진처럼 예쁘고 능력이 있는데 직장에서 내가 못 나가는 거는 나를 여자라는 이유로 깔아뭉갠다라고 그렇게 투영하는 겁니다. 미니진은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은데 미니진으로 투영해야 내가 그만큼 능력도 뛰어나고 잘났는데 나를 이렇게 깔보는 거는 내가 여자이고 그냥 직장인이고 엄마이니까 이렇게 깔보는 거야 라면서 그래서 미니진한테 투영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뚱뚱한 사람이라든지 능력 없는 사람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목소리 낼 때는 그 사람들한테 같이 으쌰으쌰 했습니까? 안 하죠. 왜? 쓸모없으니까 난 저 사람한테 투영 안 될 거야 생각하니까 미니진만큼 그렇게 여론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본 불매운동 하자면서도 아사히 맥주는 판매량 늘렸고요. 불매운동 할 때도 렉서스랑 인피니트는 더 잘 팔렸다고 합니다. 뉴스워커. 이게 뭡니까? 지 꿀리는 것만 불매운동 하는 거죠. 다블로가 있었습니다. 팬카페 연수도 월등히 많았다. 근데 자신의 팬카페보다 타진료가 헐 많았다. 이때 결과를 보자. 중립을 위치에 서자 했을 때 타진료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 타블로 알바 새끼냐? 너도 학력 위조했냐? 라고 타진료에서 그랬죠. 일단 중립기업 박자. 일단은 타블로가 법원까지 갔어요. 법원에서 모두 판결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했어도 타진료들은 뭐라 했습니까? 너 타블로 새끼지. 너 타블로 가족이지. 너 타블로 바돌이지. 너도 학력 위조했지. 라고 한 게 타진료죠. 지금 아무 줏대 없이 그냥 미니진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투영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도 너는 하이브 알바고 주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부친상까지 당했죠. 타블로 아버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병도 있었는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에는 별세합니다. 그래서 봉태규 등 연예계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엄청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타블로가 뭐라 해도 일반 사람들이 중립기업 박제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타진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야는 일단은 무조건 위조했어라고 깔아뭉고 가야 되는 거죠. 지랑 생각이 다르면 알바라고 매도하고 너 타블로지라고 매도합니다. 미니지는 직장인 약자들의 영웅일까요? 세종 변호사들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불합리한 걸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에요. 이재용이가 검거사직 시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이재용한테 얘기했거나 부회장한테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고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종 변호사 쓸 수 있어요? 삼성전자로 싸울 수 있습니까? 민의진은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편들어줘야 되는 거는 부당한 이유로 검거사직 당했는데 힘없는 그런 노동자들한테 편을 대줘야죠. 근데 여러분들 안 합니다. 왜? 꼰대거리가 없잖아요. 나는 민의진이 돼야 돼. 나는 민의진처럼 돼야죠. 그러니까 민의진 편을 들어주는 거지. 일반 직장인들은 대봐야 나는 아이고 뭐 저 정도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해서 편 안 들어주는 거죠. 정치인들이 시장 가서 서민처럼 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서민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서민 돼요? 민의진이가 직장인 일반 200만 달이 300만 달이 월급 받는 사람처럼 한다 해갖고 직장인이 됩니까? 하이브 다널드 친이라 기사 시켜주세요. 지금 쟁점은 뭡니까? 찬탈을 했냐 안 했냐, 혹은 회사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날 자른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왜 다널드가 나옵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너 알바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이브가 업무를 던티게 했어. 뭐 하이브도 엄프를 했죠. 그리고 민의지도 엄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된 쟁점 뭡니까? 법원을 올라가고 민의지가 잘못된지 하이브가 잘못된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중립기업 박자란 소리도 뭐합니까? 넌 하이브 주주야, 넌 하이브 앞잡이야, 넌 하이브 알바야, 개소리를 합니다. 왜? 일단 전제 조건이 무조건 민의진은 약한 여자, 민의진은 약한 직장인, 민의진은 약한 엄마로 전제 조건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거기 투영돼서 지고지순하게 나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이브는 불매가 답이다. 남이 창작한 걸 네가 한 것처럼 위장하고 창작자 돈 안 주려고 배임하는 불명을 씌워 내보낸 게 저항 정신이냐. 보세요. 이미 내보낸다라고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미 뭡니까? 민의진이를 내보낸다. 쫓아내보낸다. 라고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계약서랑 하이브에서 내놓은 계약서, 민의진이 내놓은 계약서를 다 봤습니까? 우리가 본 건 기자에서 약간의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가 다 엄플하는 거 맞지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엄플했던 거 맞지요? 근데 모든 우리가 계약서를 보고 내용 전체를 다 봤으니까 안 본 겁니다. 피프티 사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엄플러들 가스라이팅 안 통하니 막무가내로 민의진 편 엄플 있다고 또 다른 가스라이팅 시도하네. 거짓말 범벅 진짜. 하이브 알바 졸라게 진실은 대한민국 국민 100%가 민의진 편이다 라고 하네요. 네, 대기업이 마음에 안 드는 직원 하나 내쫓고 싶은데 능력이 좋고 돈을 많이 줘야 하니까 엄플로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해임하려고 한다. 아직 뭐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진짜 찬탈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눈에 가시 같아서 내보내려 했는지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중립기업 박아야 되는데 이미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난 다질치고 대기업이 사람 하나 엄플로 죽이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하이브가 그렇게 사람 하나 묻어버리려고 무당 프레임까지 더티하기 쉬웠지만 민의진의 우호적인 여론이 20대 압도적인 40대까지도 그때부터 애초 민의진을 데려올 때 완전 잘해줄 것처럼 굴다가 막상 오니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여자 아이돌은 약속을 깨고 그 이후로도 뉴진스만 소외시키고 더 나아가 뉴진스 카피까지 저지르더니 이제는 베인 플레이 씌워서 언론 플레이까지 결국 기자 이미 민의진이는 쫓아내려고 한다. 하이브에서 엄플 통해서 민의진을 나쁜 여자로 만들었다. 하이브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이미 밑바탕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결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는 거죠. 중립기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김재동 나왔던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제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저렇게 있으면 되지. 취직 잘 되는 사이를 말 들어주든가 라면서 이제 속이 뻥 뚫린다고 합니다. 제동이 말 듣고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도 놀고 있을 듯. 저딴 개변에 위로받고 힐링된다는 빡대가리들과 같은 한편이 너무 억울하다. 이분 근황 개진심 궁금하다. 괜찮아 취업 못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다 괜찮아. 나만 벌 거야. 취준생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레전드다. 안녕하세요. 저때 방청객입니다. 김재동 씨 말 듣고 4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은 1억 가까이를 벌었죠. 작년에만 가도 수천만 원을 법니다. 나는 김재동에 투영돼가지고 나도 김재동처럼 돈 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취준생이 좋은 말만 들으면 됩니까? 그럼 뭐 하려고 토익 준비하고 스펙 키우고 합니까? 뭐 하려고 자격증 따고요. 가만히 있다가 뭐가 됩니까? 왜 김재동처럼 투영을 합니까?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감보다는 중호심을 부추길 때 선전선동이 잘 먹힌다. 나는 가냘픈 여성이고 나는 힘약한 직장인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지성, 무지성에 빠졌을 때, 군중심에 빠졌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뭐 푸드코트 화성 사고도 있었고, 뭐 성능력 짬뽕 사건도 있었고,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40번 버스 사건도 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대표팀 논란 사건도 있었고, 이수영 사건도 있었고, 하얀트리 무한리필 가게 음식 사건도 있었고, 지하철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중남아서 어린이 교통사고도 있었고, 딸기 세모찌 사건 등등등 많았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김포 보육교사 자살 사건도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학대교사 낙인에 하루도 안 걸려 맘카페 사건 비극 시작. 김포 어린이 교사 맘카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영장 지금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요. 수영 다니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밖에서는 안 보여. 밖에서 상황 다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 견학 온 것 같은데 내세해준다. 남자아이를 덩치 있는 선생님이 애기를 확 밀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블라블라블라 올라왔습니다. 김포 보육교사 최초 게시글이라고 올라왔네요. 여기서 맘카페 어떻게 했습니까? 중립기업 박아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아놓고는 선거판 여러 머리를 시행했죠. 왜? 약자니까. 꼬맹이가 보육교사보다 약자니까 어쨌든 이 보육교사를 쓰레기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중립기업 박아야 되는데 약자 코스프레 들어가서 저 보육교사가 눈에 가시니까 저 보육교사를 나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중립기업 박아야 되는데 거기다 사람들 뭡니까? 다 보육교사 욕하기 시작하죠. 아니 시대가 이래 지났는데 사람들은 학습효과라는 게 없습니까? 사건 이후로 맘카페에서는 추모글이 올라왔다. 이미 죽고 나서 추모글이 올라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론은 비난을 듣고 왔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자살한 교사 탓을 돌리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하이브가 잘했다고 이런 영상 올립니까? 아닙니다. 하이브랑 민희진에 대한 결과는 법원 판결 나오고 그때 뭐래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댓글 보십시오. 이미 민희진이는 쫓아내려고 했다. 민희진은 아무 잘못 없는데 성과 없는 새끼들이 뭐라고 한다. 민희진 너무 뛰어나니까 배 아파서 그런다. 이미 밑바탕 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해당 맘카페 김포 보육교사 자살 사건이랑 뭐가 도대체 다릅니까? 내가 하이브가 잘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중립기여를 박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40 여시 오마디 올라왔던 240 버스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여초 커뮤니티 쌍화차 코코아 일명 쌍코에 목격담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 아이 엄마가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이 미쳐 내리지 못해서 이후 기사에 세워달라 요청했지만 버스 기사는 이를 무시했으며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 엄마가 내리자 버스 기사는 아이 엄마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녔죠. 네티즌들 하나같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엄마 마을버스 기사 엄마한테 약자 코스프레임을 한 거죠. 그래서 여성시대 워마즈에서 뭐합니까? 이 버스 기사를 남염을 씌워가지고 한남충들은 3일에 한 대씩 패야 된다. 어디서 감히 버스 기사가 청룡이 여자가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주나. 버스 기사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달립니다. 워마드죠. 출근밀이 240번 버스 남기사 사건 이라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 빵쳤다란 글이죠. 인파에 밀려서 못 내리고 있는데 그냥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욕했다라고 합니다. 아기가 울부짖으면서 내려려 했는데 안 내려줬다 합니다. 무시를 했다 합니다. 스냅들이 얘기하는데도 무시하고 버스 홈페이지 올라온 민원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분 전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앞뒤로 사람이 꽉 차 있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내용 등등 올라있고 아주머니가 문 열라고 울면서 뛰어나가는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뭐라 했다 기사가. 만일 아이 잃어버리게 되면 기사 네 책임질 거냐? 차량 번호 땡땡땡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보세요. 버스 남기사들 거진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냄줘. 놈이 멈추란 말 안 들리고 지랄해서 뭐 이래 됐겠나? 여자라서 만만하지. 여자니까 문 안 열어줬지. 이러면서 여성 상위시대라고 불할 떠는 한남충들 다 뒤져야 된다. 장애인이 기사하냐? 이 나라에 애 낳게 만든 한남 새끼들 다 같이 죽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남기사 버스 뒤에 줄로 매달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69번 해야 된다. 기사입니다. 이미 버스 기사는 문 안 내려주고 쌍욕 받고 엄마라서 무시한다는 거 밑바닥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립기 안 받죠. 그래서 버스 기사 딸이 호소문을 올립니다. 네이트판에 올리죠. 욕을 한 사람이 아이 엄마라고 하면 버스 기사 쓴 게 하차로 욕을 무시한 적도 없고 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버스 기사의 딸인지 진위 여부에 의심을 보내기도 했으나 이후 버스 기사 인터뷰에서 자기 딸이 맞다고 했다. 딸은 아버지가 번호 앞에서 울면서 키보드를 쳤다고 한다. 아버지가 울는데 거기서 딸이 그런 아버지 우는 걸 보면서 키보드 썼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저 버스 기사는 여염하고 엄마라서 무시하고 문 안 열어주고 쌍욕한다라고 밑바탕 깔고 들어간 거죠. 중립기 안 박았죠.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도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문제 최초 유포자 뻔뻔한 변명 올라왔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소리가 다 변명은 들리겠지만 그 당시 제 감정에 치우쳐서 글을 쓰게 됐다. 아이를 잘못 인지하는 기사님께 너무 죄송할 따름이다. 기사하고 아이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저의 미숙한 판단 오해로 글을 보시고 같이 동료했던 분들과 무엇보다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기사님을 오해해서 글을 쓴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죠. 버스 기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2017년 9월 10일 최초 유포자가 해명글을 올렸다. 괜히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괜히라는 단어는 아무 이유 없게 아무 까닭 없이 실속이 없게를 뜻하는 단어이다. 진상이 밝혀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코아는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하네요. 코코아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사건의 최대 피의자인 버스기사는 한동안 충격받았다. 당연히 충격받았죠. 수많은 그 남염을 하는 그런 요초, 카페,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욕을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저라도 자살충동 느끼죠. 나무위키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요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최선당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2월 17일 날 회원수가 170만 명 육박하는 임신, 육아, 출산 등의 정보까지 아우르는, 지역 정보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마음속 올리기 어떤 임산부가 최선당 점원에게 폭행당했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뭐 대충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최선당 사건 검색해보세요. 임산부가 최선당 가맹점에 배가 불러 손에 닿지 않아 호출배를 누르기 힘들어서 종업원을 아줌마라 불렀다고 한다. 그녀는 누가 아줌마라냐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니까 어떤 배가 부르는 임산부가 종업원을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그 종업원이 내가 왜 아줌마냐면서 임산부한테 뭐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해철도 예약 손님으로 최선당 분당점에 갔다가 눈을 부라림을 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SNS를 통해서 전파돼서 사태는 더더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사건은 중립기가 안 받습니다. 왜? 이미 그 가맹점은, 최선당 가맹점은 엄마, 그러니까 앞으로 애를 출산하게 될 임산부를 무시하고 그리고 욕설을 했다. 그리고 그 점주는 직원의 교육을 잘못했다라고 이미 밑바닥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립기 없, 불특정 다수들은 이미 최선당 이 가맹점을 쌍욕하기 시작합니다. 중립기 없습니다. 그러면 최선당 가맹점은 뭔 소리 하더라도 안 먹히는 겁니다. 니 지금 뭘 했어? 니 지금 6개월 된 임산부가 열받고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 지금 네가 변명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모자 폭행 사건도 있습니다. 일단 뭐 대충 내용들 읽어보시고 모르는 사람들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맘카페 태권도 학원 갑질 사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맘카페가 간여됐어요. 카페 회원들 역시 양쪽 막 들어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났으니까 이제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여론에 동화가 돼서 생각이란 게 없어요. 어떤 일이 터지면 일단은 중립기여를 받고 그 다음에 자잘못을 따린 다음에 비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242번 마을버스 사건이 있고 김포 어린이 교사 사건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나무위키 가서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밑바탕은 A라는 사람을 나쁜 새끼로 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야야야 일단 중립기여 받자. 아직 뭐 결과 나온 거 없잖아 라고 해도 너 그러면 저 A 마돌이네 너 A 알바네 너 A에게 돈 받았네 가 시작되는 겁니다. 리사수가 있고 캐시우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자라서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리사수가 여자입니까? 캐시우드는 여자입니까? 리사수는 왜 욕을 안 먹을 캐시우드는 욕을 먹을까요? 리사수는 남자라서 욕을 안 먹을까요? 캐시우드는 언니는 여자라서 욕 먹을까요? AMD 주가를 보세요. AMD 주가를 AIKK 주가를 보세요. 최수연이가 왜 없습니까? 최수연이가 주가가 지금 네이버 주가가 90만원 100만원 갔으면 최수연이가 욕을 먹었을까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욕을 먹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중립기여를 받는 것이고 이번 사건은 재산이 2, 3조 있는 사람과 주식 가치가 몇천억 있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찬탈을 했느냐 아니면 아무 이슈 쫓아냈냐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립기여 박으면 되는 거. 여러분들 주위에 부모로부터 한 건도 받은 것도 없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건희 불쌍해서 어떻게 상속세 많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 민원이 갑질로 심하다죠. 내 세금으로 내가 낸 돈으로 니들 월급 주는데 라고 하죠.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 35% 43% 안 냅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돈 안 내는 사람들이 목소리 더 크다고 하죠. 서민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떤 고통 분담에 대한 논의도 하면 안 되는 이상한 분위기로 형성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서민들 외치며 발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국민연금 내라고 하면 입에 개거품 물지만 정작 발악한 건 북유럽식 복지를 원하죠. 자, 만약에 미니진이가 이렇게 안 예뻤다면 그저 그런 그냥 일반 여성 직장인이 회사에 잘렸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 가져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힘을 쓰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진짜 200만 300만 딸이 월급 받으면서 회사의 갑질을 참으면서 다니는 그런 직장인들을 더 실드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아서 인수인계 못 받았다고요? 전 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비번이랑 다 전달해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번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당황스럽죠. 하루 이틀 근무한 것도 아닌데 그걸 일일이 알려줄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최소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전임자한테 배운 거 하나 없어요. 원래 그냥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민원인들이 뭘 계속 내려오시는데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그 업무 잘 몰라요. 아 업무는 모르세요? 문서함 다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직장인을 위한다면 이런 새로 들어온 혹은 그 어떤 업무에서 잘 모르는 발령을
새로 받은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제대로 못 받는 거에 대한 고충, 그리고 또 전임자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에 대한 고충, 이에 대해서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쌤이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는 향리 같다 하죠. 실제로 지금 지방 가보면 토착 세력이 엄청 강하답니다. 타지 사람을 배척한다는 거죠. 이거는 공직사회면 그런 게 아니라 민간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양 사람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끌어준다. 뭐 지자체 갔다 서울 출신이 끼워주지 않는데요. 파벌 형성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내가 직장인들 원한다면 파벌 형성해서 왕따시키거나 태움을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거나 자기 파벌에 속해 있지 않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혹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거나 직장 내에서 진짜 제대로 된 갑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도리어 잘림으로 인한 권고사직 당한 그런 직장인들에게 더 큰 목소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귀 닫고 아가리 쳐 닫으면서 민희진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 동지에 좀 내가 마치 민희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굳이 파벌 아니라고 해도 평생 그 직에서 자라다 보면 같은 학교나 누구 친구의 친구 이래서 다 엮여서 그런 듯 지방 출신 세무자들이 깡촌이라도 자기 고향 가는 이유가 있다. 지방은 그런 게 다 있는데 전무직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연고대로 있는 대로 가야 된다. 자, 민희진이가 만약에 그저 그렇고 그냥 일반 여성 직장인이었다면 예쁘지도 않고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지금처럼 민희진 불쌍하다, 안 됐다, 그리고 하이브는 일부러 회사를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밑바탕 깔고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실드 쳐줬을까요? 그냥 남일이라고 그냥 신경 안 썼겠죠? 이 나라는 중립기여가 뭔지를 모릅니다. 중립기여란 내 편 안 들어주면 너는 반대쪽에 있는 진영의 편을 들어주는 새끼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빨리 이 나라가 출생률이 진짜 0.0001 가서 망하기를 바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중립기여가 뭔지도 모르고 사법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떼쓰고 그 인원 많은 데다가 가서 그 동조하면 나도 승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